혁신적인 사업 기회를 발견한 창업자는 인재와 자금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주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개발 과정 콘3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에게 제품 설명도 해보고 평가도 받았습니다. 단기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소 기능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씨앗을 가지고 시작해서 작은 땅에 씨앗을 심고 키워서 모판을 만든 겁니다. 이번에는 모내기를 할 땅과 농기구를 마련할 자금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투자 유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나가서 돈을 구해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투자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유치는 주식을 파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 가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 가치를 파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하죠. 따라서 투자 유치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거래 과정에서는 상대, 즉 투자자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거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투자자들은 데모데이를 통해서 좋은 창업가를 발견하고 그들이 제안하는 사업적 가치를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자들입니다. 이에 반해 창업자는 사업 계획을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계획을 판매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누렇게 익은 벼로 가득 찬 황금벌판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투자자에게 보여줄 것이 단지 씨앗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벽씨인지 보리씨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창업자는 모판 정도는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집에서 이걸 심고 정성껏 키웠더니 이만큼 자랐다. 이걸 모내기에서 잘 키우면 황금벌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정도여야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가 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면 한 번도 회사의 가치를 팔아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표는 회사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팀원에게 먼저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좋은 팀원이 참여하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투자자를 만나기 전에 좋은 팀원을 먼저 확보하세요. 투자자는 현재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제공해준 출자자들을 위해 수익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창업팀을 고르기 위해 까다롭게 질문하고 제대로 알아내려고 합니다.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계획 발표를 위해서는 계획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하기 위해 에어비앤비의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여행지의 민간인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웹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사업 발표 자료의 첫 페이지를 볼까요? 제일 먼저 한 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줄에는 차별성, 목표 시장, 사업 유형을 담습니다. 에어비앤비의 한 줄은 가정집 플러스 여행 숙소 예약 플러스 서비스입니다. 이 한 줄은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의 전체 범위를 가장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항목입니다. 문제를 너무 많이 언급하기보다는 중요한 순서로 3가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에어비앤비 창업팀이 생각한 시장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자는 가격에 민감하다. 여행 경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숙소이고, 따라서 여행객은 가능하면 좀 더 좋은 가격의 숙소를 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호텔에서는 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없다. 호텔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곳이 서울이든 동경이든 혹은 유럽에 간다 해도 같은 호텔에 머물면 여행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집을 여행객에게 빌려줄 수 없다. 상당히 많은 집들이 비어있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머물러 보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이를 연결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사업 발표에서는 문제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창업자가 제기한 문제에 공감한다면 투자 유치는 반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다음은 해결책 제시입니다. 빈집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웹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책인 여행객들은 호텔보다 저렴한 비용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현지인은 집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여행객은 현지인의 집에서 숙박하면서 문화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이런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내 집을 전혀 모르는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걸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숙소로 이용하면 위험하지는 않을지를 확인해야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는 증거를 시장에서 찾아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팀은 카우치서핑닷컴이라는 비영리 숙박 공유 서비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보통 여행지에 친척집이 있다면 우리는 친척집에 신세를 집니다. 카우치서핑닷컴은 친척이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 숙박을 공유하자고 비영리 단체가 만든 수수료 없는 사이트인데 가입자가 66만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자보겠다는 사람이 이처럼 많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크레이글리스트닷컴이라는 지역 벼룩시장 공유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단기로 집을 빌려주겠다고 등록한 집의 건수가 무려 5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숙박 공유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성공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런 시장이 얼마나 크냐에 대해 설명할 차례입니다. 투자자는 당연히 크기가 큰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건 중장기적으로 증권시장에 상장이 될 수 있는 규모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팀의 초기 목표 시장은 온라인으로 가정집 숙박을 예약하는 8,400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목표인 유효 시장은 온라인으로 숙박을 예약하는 5.6억 명이며 전체 시장은 온 오프라인 숙박 예약 시장 전체인 약 20억 명에 달했습니다. 실제 에어비앤비는 현재 호텔 사업에도 뛰어들어 전체 시장이 진입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장을 설정한 다음에는 구체적인 웹 서비스 형태를 보여줍니다. 제품 소개 단계에서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릴 때 여행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현재 웹사이트를 열어 여행지를 검색한 다음 숙박 게시글을 확인하고 예약 후 결제하면 끝입니다. 사람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런 방식으로 숙박 예약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품, 서비스를 소개했다면 그럼 이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익은 상품 판매, 회비, 중개 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약 거래액의 10% 수수료를 여행객에게서 받는 비즈니스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제 매출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약 서비스 통계를 토대로 매출을 산정했더니 사람들은 평균 3일을 자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하니 $25 정도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초기 목표 시장인 8,4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게 된다면 매출이 $20억 달러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실제 매출 근거 자료가 없더라도 창업자는 자신의 사업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아무리 좋더라도 널리 알리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TV 광고나 유명 연예인을 통해 광고를 하겠다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이제 마케팅 전략은 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방안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 원거리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방을 구해야 하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참여자들의 숙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사 주관 업체와 제휴해 홍보를 진행한다. 두 번째,
제휴 마케팅. 여행 온 사람은 차를 예약하는데 예약 서비스와 제휴해서 홍보하겠다. 세 번째, 그로스 해킹. 집주인이 에어비앤비에 빈 방을 등록하면 월세 공고를 하는 사이트인 크레이글리스트에도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도록 하겠다. 집주인으로서는 에어비앤비에서 집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고 크레이글리스트에 자동으로 등록까지 해주니 훨씬 이득입니다. 이처럼 그로스 해킹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마케팅을 하는 전형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시장 경쟁 위치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표를 만들 때는 가로와 세로로 시장을 구분하는 기준 항목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 가격이나 품질 또는 거래 속도, 편의성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가격과 거래 유형으로 가로, 세로를 나눴습니다. 전체 숙박 예약 시장에서 에어비앤비는 가격이 저렴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숙박 예약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이죠.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나는 세계 최초여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세계 최초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드시 시장을 찾아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쟁 우위 요소는 우리가 경쟁자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항목입니다. 경쟁 우위 요소는 모든 경우에 잘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경쟁자보다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경쟁자보다 디자인이나 기술이 우월하거나 경쟁자는 못하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사업권이 있거나 경쟁자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거나 경쟁자보다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우리는 현지인 집 숙박 예약 시장에서 1등이다. 집을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기에 비영리 사이트보다 낫다. 에어비앤비와 크레이그리스트에 동시에 올릴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했다. 집 정보를 찾기 쉽고 예약도 간편하다. 브랜드명이 기억하기 쉽고 직관적이고 디자인이 좋다 등을 경쟁 우위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의 창업팀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팀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역할 분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최고가 아니더라도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구팀에 투수와 포수가 없다면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자료에는 기획자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보다는 기획자나 개발자처럼 팀에서의 역할로 팀원을 소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력이나 학력이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높으면 더 믿음이 갈 것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창업팀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 수상 실적도 좋고 언론에 노출된 자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사업에 대한 신뢰를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좋습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객의 후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매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객 후기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시장조사, 리서치 인터뷰 자료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과장된 자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투자 심사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투자 금액을 말해야 합니다. 또 해당 투자금이 있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의 가치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협상 전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 언급한 후 구체적인 조건은 이후에 설명하면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6억 원을 투자해주면 12개월 내에 20억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목표와 필요 자금을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참고해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포기하지 않고 고객에게 집중하는 스타트업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